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신혜손 교재가 출간됨에 따라 새로운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1회차 직업상담사 시험은 시간상 동차 합격 달성에 매우 유리한 회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1월부터 학습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바로 공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어차피 설날엔 불가피하게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니까 그걸 학습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살다 보면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때도 있어요. 힘내서 버티고 견디다 보면 샤이니한 날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꿈을 간직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고요. 반드시 22년도에는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도 1회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이 아닌 것은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 이 문제의 출제 이 단어들이 어휘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이라고 했지만 진로 선택 문제 또는 진로 선택의 변별 진단, 직업 문제 분류 범주, 진로 선택의 유형 진단 다양하게 나오니까 하여튼 이런 윌리엄슨이라는 이 특성 요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뒤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다른 말로 불확실한 선택, 세 번째가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다른 말로 흥미와 적성의 모순, 네 번째는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다른 말로 어리석은 선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으니까 요 네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2차 실기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요 키워드 외워놓으시고 거기에 맞춤한 내용을 해설에 콕 집어 해설에 해놨으니까 그걸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의 정보의 부족은요. 보딘이라는 학자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정, 자직학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에요. 이 편 굉장히 중요해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내용이고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형태주의 상담에 해당되고 2번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인간은 어떤 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인간 중심 상담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번은 교류 분석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3번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이 옳지 않은 거. 1번에 간접적 질문보다는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했는데 이거 틀렸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질문하게 되면요. 내담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2번에 폐쇄적 질문, 다시 말해서 yes나 no로 답할 수 있는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맞아요. 개방적 질문을 해야지만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3번에 이중 질문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는 거고요.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내담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번에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은
일단요, 인지적 명확성이 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21년도 2차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을 5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자기 주변의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지적 명확성이에요. 이런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은요,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 단복 가구원, 이렇게요. 단복 가구원. 그 다음에 영화 볼 때는 양파강, 무비 양파강, 이렇게 무비 양파강.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나면 문 걸고 잘자 해서 걸고 잘자, 이렇게 외웠어요. 단복 가구원의 단은요,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자기 인식의 부족해서 4번 문제는 바로 이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은 단복 가구원, 무비 양파강, 걸고 잘자, 요거 외워두시는 거. 요 내용은 필요 없고요. 요 항목만 외우시면 2차 실기 요 항목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렇게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는 나는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아, 이런 식이요. 그러면 상담자는 미운 오리 새끼가 어땠어요? 나중엔 백조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한다라는 측면이에요. 5번. 직업상담의 기초 기법이요. 직업상담 기법은 1차에는 자주 나왔고요. 2차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직업상담의 기초 기법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기 1번에 적극적 경청이라고 했는데, 경청이라는 말뜻을 보세요.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경청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이니까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적극적 경청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1번엔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한다. 우리 공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 네 말에 공감해 라는 거는 너의 심정에, 너의 마음에 공감한다,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이게 공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2번의 명료화, 말 그대로죠.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다. 수용,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해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사건들의 의미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이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걸 해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 기출에 예전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왔었으니까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또는 이 번역자들마다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 경로, 여러 표현들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6번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딘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 선택 문제 유형 의정 자직화. 두 번째는 보딘의 상담 과정 3단계 탐색과 계약 설정. 두 번째는 핵심 결정.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상담자의 반응 범주, 다른 말로 상담자의 반응 기법이라고도 해요. 보딘의 상담자의 반응 기법은 명비소예요. 명료와 비교, 소망, 방어, 체계.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는 2차 실기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세 번째 상담자의 반응 기법은 2차 실기 아직 나온 예가 없어요. 하지만 1차 필기 때는 출기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차를 위한 준비도 좀 필요는 해요. 그래서 콕 집어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래요. 일단 답은 여기서는 4번이겠죠. 7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전형적인 하루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격 차원. 생애 진로 사정이다 하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 두 번째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세 번째는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셔야 돼요. 2차 실기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일단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진전 강요라고 했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중에서 전형적인 하루에서 검토해야 될 성격 차원은 내담자가 의존적 독립적 성격 차원이냐, 내담자가 의존적 독립적이냐 아니면 자발적 체계적이냐, 이걸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8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 틀린 거. 직업 상담에서 이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에요. 라포의 형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선결적으로 해결된 이후에 그 이후에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에요. 1번은 당연히 맞고요. 2번에 직업 상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업 상담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다 아니죠.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업 상담이에요. 상식선에서 풀면 될 것 같아요. 9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굿슈타인이라는 이런 학자가 있는데요. 이 굿슈타인이라는 사람은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제시했어요. 하나가 무결단성이고 또 하나가 우유부단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직업 상담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한다. 이거 굿슈타인이 얘기한 무결단성이에요. 그리고 굿슈타인은 우유부단에 대해서는 내담자의 제한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직업 선택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우유부단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10번 발달적 직업 상담, 특히 발달적 직업 상담 중에서도 수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발달적 진로 이론 학자들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수포인데 10번 문제는 수포에 관련된 문제네요. 1번 좋고요. 2번 좋은데요. 3번이 틀렸어요. 정밀 검사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처럼 직업 상담 초기에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정밀 검사가 아니라 집중 검사예요. 직업 상담 초기에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정밀 검사가 아니라 집중 검사다. 정밀 검사는요,
진로 상담 전 과정에 걸쳐서 개별 검사 실시하도록 고안된 검사가 정밀 검사예요. 11번. 다음은 어떤 직업 상담 접근법이냐? 모든 내담자는 공통적으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진단이나 검사를 불필요하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담은요,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또는 인간 중심 직업 상담, 로저스의 주장이에요. 12번.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위한 상담 목표의 특징. 이것도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1번에 변화될 수 없다 했는데 상담 목표는 변화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건 좋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변화될 수 없는, 즉 고정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하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영역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13번.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이요. 이 사정법이라는 얘기는 조사하는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사정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앞선 문제에서도 했지만 진로 사정이라는 거 있죠. 여기 가치 사정 나와 있어요. 그리고 흥미 사정도 있고 성격 사정도 있고 상호 역할관계 사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사정법에 대한 한꺼번에 몰아서 해 버릴 거예요. 일단 가치 사정법은요 6개예요. 2차 시험에 요거 쓰는 거 나왔었거든요. 6개 쓰면 그냥 6점 그냥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사정법 6개, 체과절 자백존, 체과절 자백존 이렇게 외워두시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체는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체과절 자백존. 그래서 3번이 틀렸죠? 14번. 해외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 직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역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3번이 틀렸어요.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에 대해서는 직업 상담 실시를 확정해야지 보류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직업 선택이 제일 시급해요. 근데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하는 거 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15번. 포괄적 직업 상담인데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 크라이티스가 주장한 직업 상담 이론이에요.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치라고도 해요. 이 포괄적 직업 상담은 여러 상담 이론을 이렇게 절충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발달적 접근법과 그리고 이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고요. 중기 단계에서는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을 차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 문제 해결 단계죠. 이때는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벌써 틀렸어요. 상담의 진단 단계. 이 진단 단계는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이 초기 단계니까 이때는 이 내담자 중심 접근법하고 발달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마지막 단계, 즉 문제 해결 단계에서 이때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4번에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도구적 학습에 초점을 둔다. 이 도구적 학습이라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거든요. 16번.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가 무엇이냐. 상담자는 두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낡은 사고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낡은 사고나 새로운 사고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실험. 이거 4단계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니까 콕 집어 해설을 참고해서 나오면 이거 상담자의 개입 부분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직업 상담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직업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비밀 보호 예외적인 그런 비밀 보호의 한계라고 해서 비밀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1번에 보시면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밀보호 예외 단계죠. 이렇게 위험이 있는데도 비밀을 유지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거잖아요. 그럼 1번 틀린 거니까 아니고요. 2번에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2번 맞네요. 3번에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직업 상담은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비밀 유지해야 돼요. 4번에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내담자보다 먼저 종교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 돼야 되겠네요. 18번. 다음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진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 내담자가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싶다. 실수 저지르고 싶지 않다. 선생님은 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어떤 상담사나 상담에 대한 지나친 어떤 기대,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3번으로 과잉 신뢰만 보고 3번으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3번은 어떤 검사에 대한 과잉 신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상담사나 상담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답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3번으로 답을 하셨던 분들 꽤 많았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19번. 앨리스가 개발한 인지 정서적 상담에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앨리스의 인지적 정서적 상담 기법 A, B, C, D, E, F 기법인데요. 이 선행 사건, Activating Event라고 해서 이게 A예요.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 Belief 해서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이 빌리프는 영어에서는 그냥 빌리프니까 신념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상황에 맞춰보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결과요. 결과라고 해서 consequence죠. 그래서 C가 되는 거고요. 이 논박은 dispute 해서 논박이고 effect 해서 효과고 그리고 feeling 해서 감정이 돼요. F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A, B, C, D, E, F 기법이라는 것인데 홀랜드의 성적 유형과 더불어서 이 앨리스의 인지 정서적 이 상담은요 2차 실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행 사건의 의미를 ABCD, EF의 의미를 쓰는 문제도 나왔고요. 또 ABCD, EF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제도 나온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보시면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 이 결과를 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신념. 우리말에 맞춰보면 비합리적 신념 B가 여기에 해당되다 보면 되는 거죠. 20번. 특성 요인 상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특성 요인 상담은요, 상담자 중심 상담 방법이에요. 상담사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상담사 중심의 상담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의 객관적인 이해나 검사 이런 거를
진단 이런 걸 중시해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두는 거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바꿔 나왔죠. 3번에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기술과 사회적 적응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중점 맞고요. 사례 연구는 상담의 중요한 자료로 삼다. 모두 특성 요인 상담 이론의 특징이에요. 강의진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